별 생각 없습니다. 그냥 그래도 여행 나왔으면 뭐라도 떠들어야 되니까 겪고. 그리고 해리포터 9와 4분의 3 승강장 케이크랑 호그스미드 맥주 커피인데, 둘 다 해리포터 상품은 스타벅스 별 포인트를 2개씩 준다고 행사하고 있길래, 그걸 디저트 이거는 하나만 더 시키면은 아메리카노 쿠폰이 공짜로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은근히 얘네도 뭐 하여튼 끼어 팔기 이런 거 열심히 잘해, 대기업이니까. 아까 호그스미드 맥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맥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뜬금 영상 키니까 맥주 이름이 기억이 나네. 그게 소설이요. 그게 애들이 기숙사 살면서 뭐 겨울방학이라든지 갈 데 없는 애들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노는 데가 여기저기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해리 같은 경우에는 저기 못 가잖아요. 오면 지그 집에 지금 부모가 다 죽었으니까 돌아갈 집이라고는 두들리 삼촌네인데 안 가고 싶어해. 결국에 한 번씩은 가는 것 같은데, 소설 내용상으로 마지막엔 아예 그냥 다 뽀개고 탈출했던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 집안이 먹을 집안인데 원래 마법을 못 쓰는 집안, 일반인 가정. 근데 마법사 아빠인가? 랑 머글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게 헬이니까 되게 마법사를 싫어하는 집이야. 그래 자기 그래 엄마 쪽이 아마 머글이 맞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언니인지 여동생 쪽이 그래 요사스러운 마스라운 놈이랑 결혼해가지고 집안에서 달아나 버렸다고 되게 미워하는 게 있었어가지고, 부모 죽고 맡길 데가 없으니까 법적으로 나중에는 해리 데브라고 시리우스 블랙인지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 됐었는데 또 금방 죽지. 디멘터랑 싸우다가 죽었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쨌든 학교 아예 기숙사 운영을 안 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지금 삼촌네 가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이모네 가가지고 사는데, 호그와트 자체를 호그와트의 호자도 싫어하는 집이라서 진짜 거기 가는 걸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구박하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입학할 때도 10살인가 이때 되니까 호그와트 상징 중 하나가 편지 갖다주는 부엉이라 가지고, 부엉이가 편지 물고 오면은 그거 못 보게 하려고, 그 직원맘이 아마 릴리 포터인지 그래가지고 그 아빠랑 만나게 된 거 자체가요, 아마 뭐 어떻게 알게 되는 세계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먹을 중에서도 마법사의 소양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나타나면은 알아서 부엉이가 입학 통지서 같은 걸 물고 딱 날아와가지고 학교 오라고. 그러니까 아마 한번 당해봐서 아는지 지금 두들리 이모네인지 삼촌네인지, 이모가 두들리일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이모 성이 두들리로 바뀐 거겠지. 두들리 이모가 부엉이 절대 못 들어오게 하려고 5만 문을 다 때려 막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쪽으로 들어오나? 굴뚝으로 들어오나? 뭐 어떻게든 낑겨 들어와가지고 편지 받고 힘들게 입학하는 그런 장면이 1권 시작 내용 중 하나였거든요. 또 해서 그렇게 호그와트 처음 가는 길에 어디 영국 배경이었지 그게 아마? 영국의 어느 되게 유명한 역에 가가지고 편지 내용에서는 9와 4분의 3 승강장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적혀 있는데 9번 승강장, 8번 승강장은 있는데 4분의 3 승강장은 없는 거예요. 한참 고민하면서 이거 어떻게 가라는 건가 하고 애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을 자세히 보니까 모를 때는 그냥 남들 하는 거 따라하면 되니까요. 서울 처음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도 어떻게 타는지 모르겠고 환승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쳐봅시다. 촌놈들, 나 같은 촌놈들이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수의 군중이 어디로 가는지 그거 보고 따라가면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동차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여서 예를 들면은 여기 택시가 없고 이쪽 제일 우측 차선에 텅텅 비어있다 쳐봅시다. 나는 직진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쪽 차선도 직진을 할 수 있는 차선이거든요. 내비 따라가 직진 쭉 하려고 왔는데 분명 제일 안쪽 차선이야, 제일 바깥쪽 차선이 텅텅 비어있는 게 보여. 절로 가면 빨리 갈 것 같은데 왜 아무도 안 가지? 뭔가 미시점 따 하면서
이 대열에 합류하지 않고 텅 빈 데로 가면요 반드시 끼어들길 못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뺑뺑 돌아서 다시 유턴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멍청한 초행길 운전자는 나도 자주 해봤지만 어떻게 낑겨 들어가 보겠다고 차들 대열 꽉 차가지고 들어갈 자리도 없는데 서행하면은 이제 뒤에서 엄청 큰 트럭이 오면서 길 비키라고 빵빵빵빵빵 하는 거지. 보통 그런 식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해리도 그래가지고 우회 가야 되나 하고 했으니까 똑같이 뭐 호그와트 가려고 캐리어 같은 거 들고 온 자기랑 비슷한 연령대 애들이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8번 승강자 8번 플랫폼이고 여기가 9번 플랫폼이면 이 사이에 기둥이 있는데 애가 다른 사람들 안 본 사이에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벽으로 돌진하길래 저 받치면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그냥 쑥 통과해서 갑자기 애가 사라진 거예요. 아, 절로 가면 되는구나 하고 지도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서 9와 4분의 3 승강장으로 쏙 들어가니까 거기 눈에 안 보이던 새로운 역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호그와트로 가던데 나중에 이런 에피소드도 나옵니다. 브루이잔이었나? 4관? 브루이잔이 맞는 것 같아. 브루이잔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의 마법사 기숙학교에 있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브루이잔을 놓고서 대회를 해가지고 이기는 놈이 브루이잔을 쟁취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헤르미온느가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 이것저것 줘가지고 해리가 그거 가지고 겨우겨우 힘든 난관을 헤쳐나가니까 둘이 되게 친해져 있는 거 보고 누구였지? 그 절친 하나 더 있는데 삼총사 중에 위즐리 맞나? 위즐리 맞을 거예요. 위즐리 가에 무슨 위즐리 애기 하나 있는데 걔가 원래는 헤르미온느를 이성으로 좋아하는 입장이 아니었는데 둘이 주구장창 붙어다니는 거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질투감이 막 생겨가지고 아 지가 헤르미온느 좋아하는구나 이걸 딱 깨닫게 된 장면도 그 4권 내용 중 하나였던 것 같은데 아까 말했던 디멘터랑 시리우스 블랙 이야기는 3권 이야기고 재밌게 잘 봤다니까요. 거기까지 봤던 것 같아. 불사조 기사단까지 보다가 이제 끝냈던 것 같아. 나는 아마 5권까지 보고 끝냈나? 마지막 권에 죽음의 성물일 거고 아니다 불사조 기사단이 5권이고 맞다 그럼 5권까지 봤을 거고 6권이 혼혈왕자 이건 스포일러라서 말 못하겠고 7권이 마지막 권으로 죽음의 성물일 겁니다. 영화는 아예 그건 분절해서 나왔다고 하고 있는데 영화도 안 봤어. 저거 불사조 기사단까지 영화를 봤고 말이 이상한 데로 많이 돌아왔는데 해서 어쨌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방학 동안에 아마 겨울방학일 거예요. 여름방학에 반드시 집에 돌아가야 되고 왜냐면은 내가 알기로 서울권 애들은 방학 운영, 학년 운영이 달라가지고 우리는 3월이면은 새학년이 되지만 얘네는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돼야지 이제 새학년으로 들어가는 거였을 거예요. 맞을 거야 이게 아마. 최소한 그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도 아마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아예 그냥 학기가 완전 정지하는 시기니까 학년이 끝난 시기니까 기숙사 안 남겨놓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 뭐 틀리면 말고 돌아와서 그래서 겨울에 예를 들면 기숙사에 남아있다 하면은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학생은 아니니까 술은 못 마시겠는데 근데 술 마셨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호그스미드 맥주라고 나오거든요 분명. 뭔가 버터 꿀맛이 나는 맥주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애들이 술 먹는 세계관은 알 테니까 이름이 맥주고 실제로는 꿀차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꿀차에 대한 맛에 대한 서술도 되게 상세하게 나와서 읽고 있으면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고 그거 말고도 간식 같은 것도 이것저것 되게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어서 처음에 그렇게 호그와트 열차를 타고서 호그와트까지 가는 길에 보면은 옛날 열차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이번에 오는 길에 보니까 KTX는 저거 하더라. 자판기로 바뀌었더라. 원래 옛날에는 제일 끝에 매점 같은 것도 있고 했는데 재미없어졌어. 인건비 주려고 그런 건 이해되는데 대기 공간도 사라졌고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매점 자리에 딱 사브레 과자 하나 딱 냅두고서 그냥 가만히 먹고 있으면은 입석 예약한 사람도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긴 하거든요. 그 자리가 편하진 않지만 하여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열차의 트렌드는 그거거든요. 삶은 달걀이랑 사이다랑 딱 주전부리 가지고 그 매대 같은 거 밀고 다니는 영무원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하여튼 기차 승무원이 오징어가 왔어요 오징어 하면은 그런 거 딱 사가지고, 보통은 달걀만 먹으면 막히니까 속이, 삶은 달걀에 사이다 그렇게 딱 먹고 빨고 딱 그 정도가 옛날 어른들 알고 있는 추억인데, 내 되게 어렸을 때까지는 열차 탈 일은 잘 없었지만 한 번쯤은 타가지고 부모님이랑 같이 그렇게 가다가 사이다에 삶은 달걀 먹어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것처럼 여기도 배경이 되게 스마트한 시대의 배경이 아니니까 무인포스기 이런 거는 절대 안 나오고, 열차에서 그런 간식 같은 걸로도 소재가 막 나오고 하거든요. 마법과 관계되어 있는 거니까 되게 기상천외한 간식 막 이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들 되게 소소하게 나와서 애들끼리 장난치고,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위즐리 형제 이야기를 했는데, 위즐리 큰 형들이 쌍둥이 형인데 그 형들이 되게 뭐 간식이나 뭐 폭죽 같은 거나 이런 걸로 학교에서 깽판 치고 다니면서 장난치는 걸로 되게 유명한 친구들로 나오거든요, 책 안에서. 그래 소소하게 그냥 간식 이야기부터 이게 어떤 맛이니 되게 먹고 싶다, 뭐 예를 들면 헤르미온느 위즐리가 딱 마법사의 돌 구하러 가가지고 던전에서 갇혀가지고 되게 난관에 부딪히면서 지쳐가지고 다 포기할까 돌아갈까 이제 우리가 어떡하지 이럴 때, 그때 마셨던 호그스미드 맥주 맛이 진짜 너무 그립다고, 목이 너무 마르다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을 쫙 깔아놓은 게 많거든요. 같이 음식을 뭔가 공유해봤다는 그런 경험 자체가 사람이 사람이랑 대화할 때 그 음식에서 느껴지는 정서적인 교감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되게 큰 수단 중 하나라 가지고, 그래서 항상 내 과거 이야기를 할 때 하던 것 중 하나가, 엄마가 이제 지겨울 정도로 이야기 많이 했죠. 생일에 그렇게 치킨 튀겨준 그런 이야기나 하는 건, 크리스마스였 이제 어린이날인 것 같아. 어린이날에 형이랑 나랑 엄마랑 그렇게 피자 갔던 이야기나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가 추가됐죠. 그렇게 열차에서 사이다랑 삶은 달걀이나 먹는 거 되게 좋더라. 대체로 대화가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갈 때 되게 좋은 대화가 되거든요. 그 전에 대학에 있을 때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무경이랑 상원이 누나가 1, 2MT 가는데, 그래 돌이 따르따르따르 자축이며 진사오미 진율술에, 이 노래 되게 꾸러기 탐험대 노래 부르고 하면서 추억 씹더라고. 그때 느끼던 어린이 정서 같은 것들이 모두에게 다 있는 경험이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가 있고, 그 시절에 되게 애들끼리 풋풋했던 아무 더러운 욕망도 시기 질투도 이런 것도 없던 시절에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던 그 정서가 같이 자란 동네 친구들 사이는 아니지만 같이 만화를 전 국민이 다 봤다 하는 이런 경험이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시기에 그 나이대 또래들이랑 가지고 있던 경험들을 같이 나눈 건 아니지만 비슷한 경험들이 다 있다 하는 그 점이 겹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서적으로 대화에서 느껴지는 공감대랑 행복감이랑 이런 게 되게 큰 게 있거든요. 대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 책은 되게 잘 쓴 책인 게 맞는 게, 사실 미국인들 입장에서도 영국인들 입장에서도 호그스미드 맥주가 뭔지 마셔본 적이 없고, 한국 사람들도 이 책 읽어본 사람들 아무도 호그스미드 맥주가 실제로 존재하는 맥주가 아니니까 흉내내서 만들어봤자 책에 나오는 그 맛이랑은 다르지. 책에 나오는 그 맛은 조엘 롤링 작가 본인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의 맛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독자들은 그 맛이 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사이다에 삶은 달걀 이야기한 것처럼 대강의 상상이 되는 어린 시절의 추억의 그 맛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저기 오징어 게임에서 달고나가 되게 조금 나이 된 세대들의 추억을 공통점으로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뭐 침 발라가지고 막 이렇게 콕콕콕콕콕 찍어서 별 모양 만들다가 끊어지면은 그 느껴지는 좌절감, 이런 것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공감할 수 있는, 가난한 시절부터 선진국 되기 전에 개발도상국 수준의 시기였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라면서 겪었던 그런 경험을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런 어린이 시절의 따뜻한 공감대가,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오징어 게임에서 달고나 까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하다고 느낀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사람들도 전부 다 어릴 때 먹어봤던 품질 되게 안 좋고 몸에 안 좋은데 달콤하고 맛있는 그런 불량식품이라고 하는 자기들 나라마다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 와서 그걸 당연히 먹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도 어릴 때 동네에서 저거 말고 어떤 간식들이 있었는데 하면서 이 드라마 보고 난 뒤에 비슷한 또래끼리 모이면은 야 그 드라마 봤냐고. 근데 그거 한국에서 그거 달고나 찍어 먹는 거 보니까 그 간식 생각나지 않냐고. 그때 먹었을 때 어쨌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었는데 엄마한테 직사게 맞아서 어떻게 울었었는데 동생 거 빼들어 먹고 도망가는 게 그게 그렇게 좋았었는데 내가 형한테 그렇게 그거 당하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기분 더러웠었는지 아냐고. 온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었다 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누게 만드는 게 컨텐츠의 파워 중 가장 강력한 거고, 대화에서 만들어지는 정서적인 교감, 각각 개인이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그거 자체도 작은 컨텐츠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이 나왔죠. 그냥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칭찬하는 거에 가가지고 음식 이야기까지 왔는데, 그 책이 잘 쓴 이유는 그렇게 음식에 대해서도 읽는 사람들이 읽다 보면은 호그와트는 아무도 안 가봤지만 일본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 나름의 자기 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런저런 추억의 음식 기억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독일 사람들도 그런 게 있을 거고,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한국인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핵심이거든요. 내가 내 컨텐츠 만들었을 때 사람들 느낄 만한 것도 그게 핵심이고, 무기형이나 상황이 누나 입장에서는 내 거 보러 오면은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대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아가지고 그게 기분이 좋겠지. 그러니까 해리포터가 잊혀질 때가 되는데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상품으로 끌어들여 와가지고 이렇게 컨텐츠 파워로 변경시킨 건 되게 괜찮은 선택인 거 맞는데, 사람들이 사실 해리포터 보고 이만큼 기억해가지고 정서적으로 뭘 느낄 만한 사람도 많이 없을 뿐더러 책 내용이나 영화 내용을 기억해도 미식가가 음식 씹어 먹으면서 육즙이 팡팡 터지는 그 느낌을 즐기고, 와사비를 넣었을 때랑 간장만 찍어 먹었을 때랑 그 차이의 각각의 소스의 감각, 풍미, 매콤함,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지금 말하면서 머릿속에 딱 그리면서 상상력이 팡팡팡팡 터지는 이 느낌으로 음식을 씹어 먹는 사람이 얼마 없는 것처럼 이런 테마를 맞춰놔도요,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내 기억을 자꾸 돌아보면서 내가 힘든 시기에 탱크 철덩어리 주우면서 간식 바꿔 먹던 거나, 돈이 별로 없던 시절이니까 쌀 가지고 시장에서 물건 교환하던 시절이니까 열심히 부모 몰래 쌀독에서 쌀을 몰래 꺼내 와가지고 그 모아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오늘은 내가 큰 손이다 하면서 5만 거 다 사면서 동네 애들 맛있는 거 다 먹여줬더니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아빠한테 질싸게 쳐맞은 기억들 나오는 것처럼 각자 자기 삶에 추억을 자꾸 한 번씩 스스로 되씹어 보려고, 내가 해리포터 마시면서 조금은 이런저런 기억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런 기억이 연상될 만한 장소나 음식이나 그 기억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자꾸 만나지 않으면요, 삶이 이렇게 멋있는 빌딩에서 삐까뻔쩍하게 일하면서 명품 돌첸가바나 가방 메고 셔츠 입고 BMW 타고 다녀도요, 텅 빈 삶이 됩니다. 진짜 텅 빈 삶이 돼요. 진짜로. 내 인생은 미래에 걸려있는 것도 맞지만, 그리고 연봉이나 가치에 걸려있는 것도 분명 맞지만요, 내 트라우마야말로 본인의 인격의 형성에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이자, 이 트라우마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내 인생에 그렇게 굉장히 강력한 성취감을 주고 기쁨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삶의 목표이자 즐거움이자 성취감이자 존재의 목적 그 자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자기 과거를 잊고 살면서, 이를테면 내가 되게 못생기고 피부도 완전 썩어가지고 모조리 다 성형으로 뜯어 고쳐가지고 미남 미녀가 된 사람이라 쳐봅시다.
김건희가 자기 졸업앨범 뒤지는 사람들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나 자신은 안 그럴까요? 똑같을걸요. 내가 외모 때문에 무시받던 세월들에 대해서 남들이 좀 잊어주고 지금의 얼굴만 기억해줬으면 좋겠는데 모두가 나를 몰라보고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이름조차 바꿔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나 자신은 내 인생이 원래 어땠는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실패들을 겪어왔고 과거에 어떤 멸시들을 당했었는지 모두가 다 잊어도 나는 기억을 해요. 그 근원적인 열등감이나 상처나 트라우마들이 극복이 안 된 사람은요 절대로 욕망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지금의 남편이나 아내한테 만족 못해가지고 계속 바람을 피우고 다니면서 문어발을 해도 근본적인 갈증이나 허덕임이 해소가 되지가 않고 그러니까 계속 바꿔야지. 새로운 자극이 멈추고 정점에 이르는 순간 나는 다시 내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데 난 내 과거가 싫거든. 그럼 다시 또 새로운 걸 정점으로 파는데 훌륭한 걸 정점으로 파는 게 아니라 피상적인 자극만 자꾸 쫓게 돼. 남들이 부러워하는 비싼 차,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 계속 바꿔가면서 새롭고 짜릿해하는 아무 의미도 없이 휘발되는 세월 낭비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인생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재벌들이 문어발로 사업 확장하면서 계속 탐욕에 미쳐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되게 욕을 많이 하는데 자기밖에 모른다고. 근본적으로는 여러분의 삶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성장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목표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왜냐면 근원적인 갈증이 하나도 해소가 안 됐으니까. 뭐 이재용 입장에서 이를테면 이런 게 있겠죠. 아버지 이건희가 후계자가 되기 위해 너무 개고생을 했던 것 때문에 이 일에 파묻혀서 사느라고, 진짜 이 일에 미쳐서 사느라고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만큼 자녀랑 많이 못 놀아주고 못 채워주고 애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대화할 시간은 상대적으로 평범한 부모들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근원적인 부자 간의 정 같은 것들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은요 이런 빌딩 수천억 개를 세우면서 세계적인 재벌이 돼도요 안 채워집니다. 그거 절대로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점점 더 성장해야 되고 또 다른 회사를 또 인수합병해야 되고 더 커져야 되고 더 위대해져야 되고 바벨탑을 끝없이 쌓아야 돼. 왜냐하면은 내가 기억하는 나라는 존재의 가치는 아버지 사랑조차 받지 못한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어린이에게 근본 베이스 기초공사가 돼 있거든요. 이거를 잊기 위해서는 바닥에서 최대한 멀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주 끝까지 올라가도 근데 내 기반 공사는 여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것도 그거예요. 자기 삶으로 돌아오십시오. 전부 여기까지 합니다.